안녕하십니까. 화상학 송 대표입니다. 2025년도 6월 27일 금요일 현재 시간 오후 1시 16분 지나고 있습니다. 요즘은 오전장이 거의 움직이지를 못해요. 요즘 오전장이 거의 움직이지를 못해서 보통 제가 10시 반, 11시에도 촬영을 많이 하는 편인데 요즘 오전장에 너무 시장이 좀 밍밍한 맛이 좀 강해서 제가 조금 오후쯤에 포인트를 많이 줍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오후를 준비를 해보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7시에 고점을 찍고 현재 요만한 박스를 그린 상태에서 보합권에서 주가가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뭐 특별히 움직이겠다는 생각이 없는 것 같고요. 계속 저울질을 좀 하고 있는 과정인데 밤에 어떤 움직임이 좀 있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서 시장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새벽에 마감했던 다우지수는 전장 대비해서 404포인트 0.94%가 상승을 한 43,386포인트에서 마감이 됐고 나스닥은 0.97 194포인트가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S&P 500도 0.8%가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는데 지금 주가의 변동성이 왜 이렇게 좀 떨어지느냐 하면 주가의 위치들을 좀 보시면 다 어딥니까? 고가죠. 신고가입니다. 신고가. 신고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주가가 지금 어떻게 뭘 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여기서 약세를 보기에도 포인트가 좀 애매하고 강세를 보기에도 포인트가 애매하고 굉장히 애매하다 보니까 여기서 힘을 많이 못 쓰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신고가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움직임이 좀 나타났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S&P 500도 월봉상 고점이고 나스닥도 월봉상 고점인데 아직 못 간 건 다우지수뿐이 못 간 상태거든요. 그래서 다우지수는 아직 조금 더 가야 되는 상태고 그래서 모두가 신고가를 체크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신고가 상태를 가고 있는 과정의 주가가 제일 어려워요. 그냥 이걸 따라간다고 해서 따라가지는 게 아니라 따라가면 어떤 꼴을 볼 수가 있으시냐면 딱 우리나라 꼴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연 이틀 지금 밀리는데 계속 이제 고가행진을 치다가 갔죠. 고가행진을 치고 가다가 어제부터 쓱쓱 밀리기 시작하더니 하방 압력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이게 언젠가는 꺾여요. 언젠가는 꺾이기 때문에 이게 통상적으로 이제 조금 주식을 안다 하면 이런 구간들에서 미친 듯이 따라가질 않죠. 이게 반대로 얘기하면 미친 듯이 따라가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거래량이 좀 떨어지겠죠. 거래량이 좀 떨어지면 어떤 일이 또 생기겠어요? 공격적인 흐름 전개가 안 나타나겠죠.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이 발생되고 있는 겁니다. 다소 좀 무겁게 느껴질 수밖에 없고 이 무거운 느낌은 실질적으로 시장의 거래가 좀 둔화돼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요즘 장의 어려운 건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저녁에 돼서야 움직여요. 주간에는 움직일 생각을 거의 안 하고 저녁이 좀 돼줘야 한번 움직여 볼까? 뭐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측면이 다소 어렵게 느껴집니다. 왜 그러냐면 이 저녁에 움직이는 것도 이유가 있는 게 낮에는 프리마켓이잖아요. 그래서 현물이 막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거든요. 현물 자체가 그러니까 주식이. 근데 저녁에는 현물들이 원활하게 접근이 되기 때문에 그 원활함을 기반으로 해서 선물들이 플레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가의 움직임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야간에는 그 부분이 되지 않다 보니까 공격적으로 움직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좀 흐지부지 하다가 저녁이 되면 약간 발동 걸리듯이 움직임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태는 이제 고점 체크하는 과정에 있다. 이제 이 구간은 이 기술적으로 보면 간단합니다. 이런 구간들은 대응하기가 오히려 쉬운 게 기술적으로 저항권이 걸려 있지만 이 저항을 노리는 기술을 쓰시면 돼요. 그래서 올라오면 매도를 쓰는 전략을 계속 쓰면 될 거고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따라가려면 따라가는 건 자유. 따라가는 거는 자유예요. 그냥 쭉쭉 따라가는 전략을 쓰는 건 자유인데 방금도 제가 차트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장도 뭐 이유가 있나요? 우리나라장이 밀릴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많이 올라서 좀 쉬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의
순간적으로 턴어라운드가 나타나면 그 대응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올라온 매도를 쓰고 그 다음에는 관망을 하고 이런 식의 방식이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유효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신 우리나라랑은 좀 차이가 있죠. 우리나라는 과이격 상태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과이격 상태라서 조정을 지금 좀 받는 게 자체가 오히려 되게 아름다운 편에 속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나스닥이나 S&P나 다우는 좀 결이 다른 게 요렇게만 묶어서 보시면 과이격이죠. 근데 과이격 아닙니다. 지금 엄밀히 말하면 과이격은 또 아니라서 중간중간에 매물을 소화한 위치가 두 번이나 있어요. 1번, 2번. 그러니까 매물을 두 번을 소화를 하고 당겼기 때문에 다소 우리나라 장보다는 조금 더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강한 느낌이 있는 거죠. 대신 이 매물 소화를 오래 했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가 되냐면 해당 구간의 지지력이 풍족할 수 있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해당 구간에 두터운 매물층도 깔고 있다는 것으로 반증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 부분에 대한 매물 싸움이 계속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지표들이 좀 있었는데 어제 나왔던 지표들은 봤을 때 뭐 GDP가 있었고 내구재가 있었는데 주간 실업수당 청구서도 있었고요. 근데 다소 지표는 모양새가 좋지 못했어요. 모양새가 좋지 못했고 여전히 금리를 압박하는 듯한 지표. 특히나 이제 이 인플레이션이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지금 결과적으로 금리에 대한 압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제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전략을 좀 다양하게 쓰고 있지만 좀 전략이 간단 명료하거든요. 어떻게든 금리 인하를 유도하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유도를 하려고 하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의 후임을 조기 지명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조기 지명하겠다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시기를 보시면 여름에 지명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죠. 이건 카더라로 나온 얘기들인데 왜 여름이라고 했습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를 하겠다고 정해준 시간이 여름이 끝나면입니다. 여름이 끝나면인데 여기서 계속해서 금리를 손을 안 대고 있으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난처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선수 교체를 통해서 그 부분의 파해점을 풀어가겠다라는 얘기를 지금 한 건데 시장에서 저 부분을 어떻게 생각할지를 한번 볼 필요는 있다. 저걸 무조건 긍정적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저 부분에 대한 부담을 느낄 거냐. 왜냐하면 중앙 통제하는 곳을 정치의 입맛에 맞춰가지고 바꾼다라는 의미가 되니까 그건 정치적 논법에 따라서 문제가 아니라 이 통화기조의 근간이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 근간이 흔들리게 되면 그 해당 국가의 통화 지금 보면 이 기준 통화인 달러에 대한 가치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이 엔화 절하했을 때랑 마찬가지로 투자자들을 불러일으키는 것들을 많이 생각하시는데 그거와 관계없이 기초적인 자산 가치가 떨어지는 현상이 생길 수가 있단 말이죠. 사실 그 부분이 적절하다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그냥 시기가 끝나면 끝난 대로 해야 될 텐데 너무 앞서 나가려고 하는 저 방식이 시장에서 얼마나 좋아할지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어제 같은 경우는 일단 저 내용이 좀 맥혔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지지율이 좀 빠지고 있잖아요. 지지율이 좀 빠지고 있으니까 어떻게든 본인 지지율을 사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계속 멘트를 던져요. 참 이 양반 하는 거 보면 전 좀 어렵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제가 트럼프 대통령 일기 때도 저는 참고로 트럼프 대통령 일기 때는 TV에서 방송하고 있던 사람인데 힐러리랑 트럼프 당시에 전 생방송을 하고 있을 텐데 제가 1기 때도 경험을 했지만 지금 2기 때 이분이 좀 더 격해졌어요. 좀 격해졌는데 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왜 갑자기 안 보이냐. 어제 갑자기 오늘 장 끝나기 전에 4시간 전에 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랑 자기들이 서명을 했다라고 좀 글을 올렸습니다. 서명을 했다. 근데 이제 그 측면을 좀 볼 필요가 있는 게, 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을 어떻게든 본인의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 주가가 좀 올라가야 되고 경기가 살아나는 느낌을 줘야겠다. 이게 지금 굉장히 강한 느낌이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렇죠. 지금 주식시장 3,000포인트 넘으니까 뭐 세상 다 좋아진 것 같죠. 똑같죠, 근데. 예,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똑같아요. 주가 좀 올라왔다 해서 주식시장이 좀 활발해졌다? 똑같습니다, 아직. 코스닥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해서. 개미들이 많이 갖고 있는 건 코스닥이니까.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그런 방식론 중에서 어제 장이 끝나기 4시간 전에 갑자기 어제 중국과 합의했다고 이 서명을 했다고 이걸 갑자기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게 언제 나온 얘기냐면 이 막판에 장이 땡겨질 때 나왔던 얘기거든요. 요 부분에서 여기서 그러니까 어떻게든 주가를 부양하겠다는 그런 인식이 너무 강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러한 방식은 사실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해서 이쪽에서 좀 노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찌라시 방식인데, 여러분 미쓰리 아세요? 미쓰리? 옛날에 미쓰리 메신저라고 있어요. 미쓰리 메신저. 지금 이제 그래서 없어졌거든요. 옛날 미쓰리라는 데 보면은 이제 그 찌라시를 엄청 주고받고 했어요. 이제 그래서 그런 데서 오랫동안 주식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이야 SNS가 되게 활발했지만 당시에는 그 찌라시, 문자, 아는 사람들끼리 주고받는 그런 내용들이 많았죠. 그래서 기자보다 조금 더 엠바고 풀리기 바로 직전에 내용을 받아본다든지 뭐 그런 게 이제 통상적이었죠. 우리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엠바고 정부 발표 있어가지고 10시까지 엠바고입니다 하면 기자가 이미 9시 58분에 기사, 58분, 57분까지 기사 다 써놨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10시에 딱 업로드 하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먼저 보는 그런 개념을 얘기하는 건데, 약간 좀 그런 느낌 너무 강해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하는 방식이. 근데 저 방식이 결과적으로는 후폭풍이 너무 커요. 예, 후폭풍이 너무 큽니다. 저는 찌라시 방식. 예, 찌라시 방식은 제가 주식하면서 제일 싫어하는 거 뭔지 아시죠? 전 정치 관련된 주식은 아예 손도 안 대고요. 정치와 관련된 정치에 정자만 들어간 주식은 관련주는 손도 안 됩니다. 제가 누굴 좋아하든 말든 관계없이 손을 안 대요. 왜냐? 그런 주식들은 항상 깡통을 채우는 걸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가 하려고 하는 그런 방식들은 좀 그런 경향이 좀 있다. 그래서 좀 우리가 조심할 필요는 있는 것 같다. 네, 좀 조심할 필요는 있다. 그런데 너무나 즐겁게 놀아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진 않는다는 겁니다. 중국이랑 했던 건 좋은데 이게 단적인 예를 들어드릴게요. 단적인 예를 들어드리면 어제 이란이 오늘 어제 새벽이죠. 하메네이가 죄송합니다. 본인들이 이란이 승리했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은 큰 모욕을 받았고 이스라엘은 끝났다. 그래서 이란이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하고 나서 이틀 있다가 지금 처음 나온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이 합의가 되기 전에 본인이 먼저 이렇게 좀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죠.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도 그날 저녁에도 막 이스라엘이 비행기에다가 폭탄 실어서 가려고 하니까 전화했죠. 이런 식으로 안 돌아오면 끝장내버린다. 좀 이런 식이에요. 사실 그런 방식들이 주가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지금 좋으니까 제가 더 할 얘기는 없어요. 할 얘기는 없지만 이러한 방식으로 움직이는 주가는 항상 뒤통수를 맞을 수 있다. 근데 그때 맞은 뒤통수는 굉장히 아플 수 있다. 그 뒤통수를 맞지 않게 조심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 잘 준비하셔가지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시장이 쉬운 것 같지만 뭐 꽤 어려움이 있는 그런 국면이고 잘 따라간다고 해서 되지도 않고 그렇다고 안 따라간다고 해서 될 것 같지도 않고 어쨌든 느낌적으로 봐도 주가의 부담이 많이 축적된 상태. 그렇다면 여기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 정답은 이미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추세가 좀 열려 있기 때문에 열린 추세를 좀 인정해 주면서 다음 장면을 대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럼 오늘 잘 대응하시고 주말 잘 보내시고 전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하승환 송대표였습니다.